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리관저 소식통은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강한 반발에 이렇게까지 강할 것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도 면전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신임장 제정식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며 그만큼 사안이 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날 오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와 관련한 질문에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코멘트를 삼가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이 독단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 오염수를 마셔도 문제없다고 했다는 지적에 그렇다면 그 물을 마셔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관련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의견 일치를 이루기 전에 독단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에 추가 대응할 권리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해양은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면서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원자력 강국인 러시아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13일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계획을 내리면서 유감스럽게도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 협의하는 것을 필요한 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외무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 측의 공식 정보는 충분치 않다면서 특히 그것은 일본의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태평양 해역의 환경 위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전 사고를 겪어본 러시아는 이미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린 거라 그 속엔 60가지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뒤섞여 있다는 것과 이 가운데 세슘은 삼중수소의 722배, 스트론튬은 무려 1556배가 넘는 방사능을 내뿜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스스로 공개한 자료에도 세슘은 기준치의 9배, 스트론튬은 기준치의 14,4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중국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과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양이 비슷하다는 논리를 들며 방출해도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필요한 수준의 투명성을 보이고 방사능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자국의 조치에 대해 관심국들에 설명하길 기대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는 27년 전 일본이 러시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3년 당시 러시아가 저장 장소가 가득 찼다는 이유로 방사능 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려는 것에 대해 일본의 호소카 모리히로 총리는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열어 다시는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장본인이 일본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현재 하고 있는 변명은 27년 전 러시아가 했던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양 방류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분노를 일으키는 지점입니다. 120만 톤의 고준위 오염수를 환경으로 배출하지 않아도 될 분명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도쿄전력도 지난 수년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2019년 9월 27일에서야 정부 오염수 소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북쪽 및 남쪽 끝구역에 추가적인 오염수 저장 탱크 건설이 가능함을 시인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이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방류 대신 실행 가능한 대안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용 문제 때문에 서둘러 해양 방류로 방침을 정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3년이기 때문에
30년 정도만 더 보관하면 80% 이상은 사라집니다. 현재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등이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했다 해도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은 일본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정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민 등 현지 주민들이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않고 방류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전날 동일본 대지진 부흥 가속화 본부 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다카기 요스케 공명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당으로서 오염수 방류 결정을 용인한 것은 아니다고 기자단에 말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국제원자력기구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한국 등 주변국과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제적인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온라인 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공식 협력 요청을 받았다면서 어떤 우려에도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일본 정부와 공통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IAEA 조사단과 관련해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가능성이 있다며 모든 심각한 우려가 논의되고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올해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카이 간사장은 15일 일본의 민영 TBS CS 방송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더욱 확산할 경우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 도저히 무리라고 한다면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권당의 실세이자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의 1등 공신인 니카이 간사장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100일도 남지 않은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고노다로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은 이날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 무관중으로 개최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이날 TV 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 개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며 무관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해 통상의 올림픽과는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 도쿄올림픽으로 언론 물타기를 시도하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이상 시온TV였습니다.